네, 캄보디아 실종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의심 등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작년부터 어제까지 총 1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은 91건이고 미제로 수사 중인 사건은 52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된 뒤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1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캄보디아 관련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해도 공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의심 사건만 1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 감금 관련 집계를 공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신고가 143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91건은 신변이 확인됐고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만 경남 함안과 부산, 경남 여수 등에서 추가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등 캄보디아 관련 피해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에 떠도는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 유인글에 속아 넘어간 사례가 대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마케팅 업무 등으로 알고 출국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전화금융 사기나 투자 사기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전달해서 돈을 받는다. 분명히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통장에 있던 자금 수천만 원이 국내 범죄 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은 20대 피해자를 폭행 감금해 캄보디아로 넘기려 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일부는 장기매매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국제 공조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소재 파악에 신속히 나서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했다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조직원 3명을 체포했고 국내에서도 A씨를 유인해 출국시킨 모집책이 지난달 검거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 주변에 새로운 어떤 가담자가 있는지 또 상선이 있는지 관련해서 기자 추적이라든지 통신자료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사를 면밀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발생한 강력 범죄 소식에 전국에서 유사한 납치 협박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30대 남성은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란 협박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충북에선 20대 3명이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에선 몸값으로 가상화폐 수천만 원을 보내고 풀려난 청년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선 살려달란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얘기를 일단 수사로 전환해서 나머지는 일단 다시 실종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신고된 실종자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실종과 협박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엔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소재 파악에 신속히 나서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했다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조직원 3명을 체포했고 국내에서도 A씨를 유인해 출국시킨 모집책이 지난달 검거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 주변에 새로운 어떤 가담자가 있는지 또 상선이 있는지 관련해서 뭐 기자 추적이라든지 통신자료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사를 면밀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발생한 강력 범죄 소식에 전국에서 유사한 납치 협박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30대 남성은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란 협박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충북에선 20대 3명이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에선 몸값으로 가상화폐 수천만 원을 보내고 풀려난 청년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선 살려달란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얘기를 일단 수사로 전환해서 나머지는 일단 단순 실종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신고된 실종자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실종과 협박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엔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부산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관련 납치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구직을 위해 지난 5월 초 출국한 뒤 보름여 만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달 초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7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20대 남성 B씨도 캄보디아에 납치돼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구인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는 문구로 안심시키며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을 사고 파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구인 구직 게시판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 올라옵니다. 게시글을 클릭해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빠르게 벌고 본인 인생 되찾으라는 등의 달콤한 말로 구직자들을 유혹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을 의식한 듯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안심시키는 문구를 앞세운 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제공하면 큰 대가를 주겠다는 건데 말만 믿고 출국했다간 도착과 동시에 납치, 감금을 당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소통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다 장을 팔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근데 그 간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도 안 돼요. 불법 사이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도 여전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로 유인하는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캄보디아에 서류를 가져다 줄 분을 찾는다는 글이 공유됐다가 삭제됐습니다. 이런 구인글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범죄에 연루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조건은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터무니없는 조건 또는 그 계약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그 위험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그 희망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가 또는 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해외 구인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의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인 15일 출국합니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그리고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 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됩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관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캄보디아 관련이었고요. 다음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 핵심 메시지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인사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서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 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 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구상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토론 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이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또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 점검과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력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정부의 인력 운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